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한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지금 제 책상을 보시면 이렇게 책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입니다. 제가 책을 많이 사기도 하지만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많이 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신박하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매해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초에 세우는 목표에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살 빼기 다이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어 공부, 다시 말해 영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가 바로 독서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이 3번째, 여러분들이 독서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는 돈도 세이브하면서 여러분들의 독서량도 증가시키고 또한 여러분들 서재에 양질의 서적만 쌓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 공공도서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 근처 도서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도서관 시설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열람실의 사용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도서관이라도 열람실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도서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 주민 중에 그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과 거기에 있는 각종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활용하시면 여러분은 자신이 굳이 책을 사지 않아도 원하는 책을 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이용자가 있다 보니 내가 원하는 책을 적시에 받아보지는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여유를 든다면 여러분들의 지갑 속 돈도 아끼고 여러분들의 교양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충분히 수급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저는 지금 천안시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집 근처에 도서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고 차를 가지고 가면 3분 거리에 도서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를 이용해서 5분 거리에 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천안과 아산의 경계에 있는데 그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상생도서관이라고 아산에서 최근에 세운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곳은 제가 차를 몰고 가면 10분 정도 걸리는데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군데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 3군데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이면 저희 집 서재에 있는 책의 80에서 90% 정도는 도서관에 다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때 굉장히 신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그 첫 번째는 좋은 책을 골라볼 수 있는 나만의 서점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책은 사서 봐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책을 밑줄 긋고 접고 이렇게 조금 책을 지저분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책은 사서 보는 편입니다.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이 왜 도서관을 이용하라고 주장하냐고요? 여러분의 책을 사는 방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광고를 보거나 누구의 소개로 또 매스컴에서 언급되거나 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책을 구매할 것입니다. 구매의 10중 8구는 아마도 인터넷 서점을 이용할 거예요. 다시 말해 책을 직접 손에 쥐고 내용을 명확히 읽어보지 않고 일단 구매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 구입했던 책이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경우에는 아마도 라면 받침으로 사용되기가 일쑤일 겁니다. 이렇게 구입한 책의 완독률이 떨어지면 점점 책을 구입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책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의 완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을 활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서 구입의 실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바로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하는 책의 대부분은 공공도서관에 이미 소장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출간된 신간이 아니라면 대출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먼저 스마트폰 어플 리브로피아를 활용해서 책이 집 근처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세 군데 집 근처 도서관을 검색해보면 분명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발견했다면 도서관에서 그 책을 대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 되죠. 조금 읽어보고 기대와 다르다면 반납을 하면 되고, 이 책 소장각이다 싶으면 새 책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관심과 노력이면 절약과 동시에 양질의 도서를 여러분들의 서재에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상에 책을 이렇게 여러 권 쌓아 놓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책을 읽고 싶을 때 읽고 싶은 책 10권 정도를 메모한 뒤에 도서관을 방문합니다. 필요한 책이 여러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당장 필요한 책이 있는 도서관을 먼저 찾는 방식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읽고 싶은 책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도서관별로 비치된 책의 메모가 차곡차곡 쌓이죠. 저는 10권이 채워지면 그곳을 찾아서 대출하고, 대출한 이런 책들의 처음 한두 챕터를 읽어보면서 구매할 책과 대출로 충분한 책, 이 책은 내가 예상했던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야 될 책, 이렇게 나눕니다. 구매할 책은 주문을 넣어서 구매 후에 읽기 때문에 대출로 충분한 책을 먼저 읽습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책을 지저분하게 읽는 편이라 대출해서 읽는 책은 에세이나 소설처럼 굳이 줄을 쳐가면서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이 주가 되겠죠. 그리고 다 읽은 후에 기간 내에 한꺼번에 반납을 합니다. 참고로 책의 대출 기간은 열흘입니다. 하지만 대출한 다음날 기준으로 이 책을 예약한 사람이 없다면 리브로피아 어플을 활용해서 열흘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대출해 오면 다음날 바로 도서관 어플을 열어서 대출을 열흘간 연장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책이 20일간 제가 집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책을 빌리고 천천히 한 권 한 권 읽어가면서 구매할 책과 대출해서 읽을 책, 그리고 반납해야 될 책을 구분합니다. 20일이면 10권 정도는 충분히 구분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듯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집 근처의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예산은 의외로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자원을 조금만 활용하면 여러분은 분명 양질의 도서를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서재에는 양질의 서적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신박한 방법은 공짜로 새 책을 받아보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대출하는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책을 여러분을 위해 구매해 달라고 도서관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비치 희망 도서 신청이라고 하는 메뉴를 활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은 주민들을 위해서 비치 희망 도서 신청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인터넷 도서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서 비치 희망 도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명의 사용자가 1년 동안 몇 권의 희망 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책은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수험서나 만화책 같은 것만 아니라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메뉴를 한 번도 활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설마 내가 요청한 책을 사줄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가입한 도서관에 비치 희망 도서에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청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신청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올 겁니다. 그리고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문자가 올 겁니다. 책이 구매되었으니 우선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며칠 내에 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자를 받고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이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새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말이죠.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직접 구매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읽고 싶은 책들을 신청해서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필요한 책을 내 돈 들이지 않고 새 책으로 구입했다는 그 기쁨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선택으로 인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대출할 수 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 주변에 지인이나 알고 지내는 작가가 있다면 그들이 출간한 책을 희망도서로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책이 판매되어서 좋고, 여러분들은 많은 이들에게
주변의 지인의 책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 것이죠. 약간의 광고를 하자면 저의 책 1년만 닥치고 독서와 독서의 맛, 이 책은 천안시에 있는 8개의 도서관에 모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와 저의 지인들을 활용해서 도서관의 희망도서로 신청해서 비치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집 근처의 도서관에 제 책 1년만 닥치고 독서와 독서의 맛이 없다면 비치 희망도서로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방법은 바로 열람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열람실을 활용하면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가보았던 집 뒷동산에 있는 약수터 같은 효과라고 할까요? 도서관 열람실에 가면 그런 신선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간다는데 말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도서관은 교양 있고 건전하고 학구열에 불타는 에너지가 가득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도서관은 코로나 기간이지만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불사르고 있어요. 앞서 언급했지만 코로나 덕분에 자리도 퐁당퐁당 앉아 있어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특히 최근에 생긴 도서관에는 개인 책상에 개인 콘센트가 있어서 노트북이나 타블렛 그리고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까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조용한 곳에서 집중을 하고 싶다면 도서관 열람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 덕분에 여러분들도 그 열정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딱히 공부할 게 없더라도 집에서 빈둥거리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넷플릭스를 서칭하는 시간에 한 번쯤은 집 앞 도서관 열람실을 방문해 보라고 제안드립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자신을 당금질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직접 보게 되면 여러분의 작심 3일이 작심 5일, 작심 30일이 될 가능성이 한 뼘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같이 성적이 오르고 부자 옆에 있으면 돈 벌 기회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열람실의 분위기가 여러분들의 느슨했던 열정 근육을 각성시킬지도 모릅니다. 열람실을 이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대부분 도서관에서는 개인 사물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정된 날짜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선착순으로 배정합니다. 공공도서관 사물함은 대학도서관 사물함만큼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그 날짜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다음에 스마트폰에 그 시간을 알람 설정해 놓고 알람이 울리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잠시 클릭해보는 그 2, 3분의 시간만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공공도서관의 사물함을 무료로 분양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집 근처 도서관에 사물함을 하나 분양받아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사물함에는 간단한 세면도구, 독서대, 메모장, 필통, 태블릿 같은 것을 넣어두고 제가 주말이면 도서관 열람실을 활용하는데 주말에 갈 때마다 무겁게 책가방을 챙기지 않고 책 몇 권만 챙겨서 가더라도 거기서 바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물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가방의 무게가 줄어드는 만큼 여러분이 도서관을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질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신박한 3가지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3가지 외에도 도서관을 활용하는 꿀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방출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3가지를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지갑도 지키고 여러분들의 교양도 쌓는 그렇게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슬기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